안녕하세요. 안녕요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녕요양 구독자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근무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꿀팁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곳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작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2기관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녕요양 구독자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이시라면 어르신 1분 또는 2분 이상 서비스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한 기관 근무가 아닌 어르신 A, B 어르신을 각각 다른 C, D 기관에서 근무 중이신, 즉 기관 2곳 이상 근무 중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 2기관 어르신 모두 등급이 1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높은 어르신을 제외하고 3에서 5등급 어르신들은 보통 20회에서 24회의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C 기관에서 A 어르신을 60시간 이상 들어가시는 경우 D 기관 B 어르신은 60시간 미만 근무 어르신을 담당하시게 되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C 기관만 4대 보험 가입, 나머지 60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기관은 고용산재만 가입하여 4대 보험 이중 납부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기관별 4대 보험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별 4대 보험료율이 모두 적용되어 세금 제외 후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단, 2기관 모두 오래 근무하셔서 3년 이상 근무 시 받는 장기근속 수당은 6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장기근속 연수가 인정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의 경우 장기근속 수당 연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A, B 어르신을 담당한 경우이며 한 기관에 2 어르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2 어르신 담당 중 한 어르신이 시설 입소 시 등에도 장기 근속 수당 유지가 쉽고 한 기관에서 4대 보험 납부 등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팁은 부득이 2개 기관 이상 근무 시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꿀팁은 각 등급별 근무 배정 시간은 최대 시간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월 총 시간이 많다입니다. 제가 등급별 시간별 구분표를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에 관한 영상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등급의 경우 올해 새로 생긴 중증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180분 이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고 180분보다 210분, 210분보다 240분이 월 총 근무 시간이 많이 발생되며 3에서 5등급의 경우 역시 120분, 150분 서비스를 들어가는 것보다 180분 서비스를 들어갈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가장 많은 총 근무 시간이 발생되며 만약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시간별 시급이 같다면 고민 없이 180분의 시간 배분이 가장 많은 급여 발생 또는 150분, 180분별 시급이 다르다 하는 경우는 월 총 근무 시간과 150분, 180분의 다른 시급 책정 기관의 시급을 곱해서 월 총 근무 시간과 시급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에서 5등급은 180분 서비스, 1에서 2등급은 240분 서비스 시 월 총 근무 시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중증 어르신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실 수 있지만 1에서 2등급의 어르신의 경우 중증 가산금 일 3,000원과 4시간씩 총 횟수도 20일 이상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등급 어르신 케어가 부담스럽지 않으시고 괜찮으시다면 높은 등급의 어르신을 맡으셔라입니다. 물론 중증의 어르신의 경우 위중해지시면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입소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지만 한 분을 맡으셔도 월 총 근무 시간이 104시간 등으로 낮은 등급의 어르신보다는 월 총 근무 시간을 많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가족 중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라입니다. 또한 일반 요양 서비스를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도 가족 중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체 없이 노인 장기요양 신청을 해드려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 서비스 근무가 가능하니 일반 요양 근무하시면서 가족 요양 서비스로도 가족도 돌보실 수 있고 급여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분께서 편찮으신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요양 90분은 일반 4에서 5등급의 일반 요양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요양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월 20시간 한정으로 이보다 배우자 가족요양 시 월 45시간 전후에 월 총 근무시간 발생으로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편찮으신 분이 안 계시더라도 미리 여유 시간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추천드리며 편찮으신 어르신께서 가족 중에 계실 경우 지체 없이 노인 장기요양 신청으로 등급을 받으시고 가족요양 또는 일반 요양과 가족요양을 겸해서 사용도 가능하며 일반 요양만 진행 시 또는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 병행 또는 가족요양만 진행 등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시 편찮으신 어르신을 돌보시면서 요양보호사 취득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취득을 미리 하실 수 있다면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도와 비슷한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가족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우리 노인 장기요양은 가족요양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어 편찮으신 어르신이 있으신 가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일반 요양과 가까운 가족 내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족 요양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요양도 하시고 가족 요양도 진행하셔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 두 가지를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가족 요양을 제외한 160시간이 넘으면 안 되며 160시간이 넘은 경우 가족 요양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첫 번째 언급해드린 두 기관 근무하신다면 60시간 이상 근무 기간과 60시간 미만 근무 기관으로 한 곳만 4대 보험 전부 가입하게 되어 나머지 60시간 미만 근무 기관은 고용산재만 가입해서 이중 납부를 줄일 수 있다였는데요. 만약 건강보험 납입이 굳이 필요 없으시고 예시로 자녀분이나 배우자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 또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필요 없으신 요양보호사 선임들께서는 한 기관이든 두 기관이든 모두 60시간 미만 근무하셔도 무방하시다입니다. 예시로 장기요양기관 두 기관 모두 60시간 미만 근무 시 두 기관 4대 보험 모두 가입되지 않고 각 기관별 고용산재만 가입되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건강보험은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면 등급이 낮은 4에서 5등급 등으로 60시간 미만 근무 또는
월수금 등으로 일부 주 몇 회로 서비스 요일을 정해 들어가시는 어르신을 배정받으셨을 때 4대 보험 전부 가입이 필요 없고 고용산재 가입으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장기군속 수당 근무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상황별 기관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꿀팁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안녕요양 구독자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요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